자, 8강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키 핵심 강의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이때 예를 들어 가격이 10% 올랐다 그러면 우리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상승한다. 자, 10%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 30%를 감소시킨다. 이런 식으로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반비례하다 보니까 부호 자체가 항상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냐, 플러스가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호 자체를 무시하려고 앞에 마이너스를 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여기다 초점을 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굳이 뭐 본다면 여기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요량은 90%를 감소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90을 10으로 나니까 1보다 크죠? 이런 거를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10% 상승하는데 수요량은 1%만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1을 10으로 나니까 0.1 아닙니까? 이런 걸요 비탄력적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요량도 똑같이 10%를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1이죠?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림의 형태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두 가지 형태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콜라고 얘는요 쌀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 공부한 것처럼 자, 콜라 같은 경우는 수요 곡선이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쌀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급한 형태로 그려진다. 왜 이렇게 그려지냐면 콜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구입하려고 했는데 좀 오르니까 소비량이 확 줄어들었죠? 오르니까 확 줄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니까지가 올랐어? 안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죠. 무지장 많으니까 확 줄일 수밖에 없는데 쌀 같은 거 보겠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소비량이 줄어들긴 했는데 조금밖에 안 줄어들었죠. 왜 그러냐면 쌀 같은 경우는 쌀을 대체할 만한 자가 그다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쌀의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크게 줄어들지 않죠. 그러니까 하거나 라면을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런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탄력적이다. 이런 형태를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탄력도의 결정 요인이다 해서 어떤 경우는 탄력적으로 그려지고 어떤 경우는 비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지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맨 먼저, 대체재의 유무와 다소다 해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콜라 같은 경우는 대체재가 많죠. 그러니까 탄력적인 형태. 그 다음에 쌀 같은 건요. 대체재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얘는 주거용 부동산이고 얘는 상업용, 공업용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자를 시장에서 찾는다는 것은 매우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죠. 그러니까 대체재가 무진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대체하는 거는 대체할 만한 자를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체재가 별로 없으니까. 이번에는 주택을 다시 단독,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기타 다가구, 다세대, 아니면 빌라, 원룸텔, 고시원, 고시텔, 오피스텔, 별의별 게 다 있죠? 이럴 경우는 주택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세분화한다면 어떤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자는 무진장 많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를 대체하는 자는 단독도 있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분화하면 할수록 뭐라고요? 더욱더 대체재가 많아지는 바람에 탄력적인 형태가 된다. 그 다음에 상품의 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얘는 콩나물이고, 얘는 뭐라 할까요? 얘는 TV라고 한다면 콩나물의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당장 안 사 먹겠다 이러진 않겠죠. 큰 부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안 줄어든다. 근데 TV 가격이 20% 올랐다.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올랐다. 그러면 부담이 굉장히 크죠. 크게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품의 일상생활에서의 중요성이다 해서 생활 필수품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 비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비누칠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크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이 귀고리 같은 사치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크게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이다 해서 이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한다 해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죠. 근데 일반적인 토지 같은 경우는 하락하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간의 장단이다 해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크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다. 그러면 크게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임대부동산의 임대 수입이다 해서 어떤 지역에 원룸이 있는데 원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룸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사려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빌려주려는 사람도 있고 빌리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이거를 개별 시장이다. 나중에 할게요. 개별 시장. 자, 이 개별 시장인데 만약에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급선을 이렇게 위로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전에는 임대인의 총 수입액이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원룸에 대해서 소비 행태가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때로는요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너 아니면 갈 데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재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선이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이만큼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이 됩니다. 근데 임대를 올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렸던 임대 수입이 확 줄어들었네요. 확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임대를 올렸던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입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잡고 어떻다고요? 낮추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대체재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 이만큼이 임대인의 입장은 총 수입액인데 임대를 올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 수입이 확 늘어났네요. 확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임대를 올렸던 여기 있는 사람이 마땅히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대로 남았으니까 임대를 올리니까 임대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 그림을 두 가지를 다 그릴 줄 아시면서 요걸 그림을 통해서 자꾸 이해를 하시면서 기억을 계속 눈도장을 계속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의 탄력성에 대해서 전체적 내용이 이게 답니다.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